안녕하세요.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K 이경미입니다. 오늘은 레빗을 활용해서 배관을 설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아이소 생성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노바 아이소입니다. 개발사이신 이노액티브의 김기룡 이사님과 그다음에 김철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일 발표를 맡은 이노액티브의 김기룡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액티브의 김철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아젠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회사 소개와 함께 그리고 왜 이노바 아이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한 기능적인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기능 소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노바 아이소에 구동하는 모습을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Q&A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도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간단한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는 간단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노액티브는 그 반도체, 화학, 2차 전지 등 산업 플랜트 산업의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O&M 분야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유된 솔루션하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기초 초기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 생애 주기에 별 맞춤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서비스를 보시게 되시면 데이터, 이기종의 데이터를 컨버트할 수 있는 데이터 컨버전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랜트에 BIM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노엠스들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객 니즈를 파악해서 설계 시 자동으로 설계할 수 있는 맞춤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해드리는 디자인 IPA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노 M3D, 이노 R3D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디지털 트윈과 FM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금일 발표드릴 이노바 아이소를 추출하는 이노바 아이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분야의 전생의 주기에 맞춰서 모든 서비스와 솔루션을 다 제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3D나 이런 쪽의 포커스보다는 디지털 트윈에 따른 유지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툴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이노 M3D라는 플랫폼이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기종의 대용량 데이터를 가볍게 핸들링해서 외부로 구현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노바 아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사님, 그 이노바 아이소 같은 경우는 모듈이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BIM 솔루션이 레빗 기반의 아이소를 생성할 수 있는 제품과 그리고 제조 쪽에서 또 3D 애니캐드를 이용을 해서 또 아이소를 작성할 수 있는 툴이 있다고 들었는데 두 가지 모듈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노바 아이소는 두 가지의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에서 사용하는 오토데스크사 제품인 AEC 컬렉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레빗을 기반으로 한 아이소를 추출할 수 있는 모듈이 하나가 있고요. 또 PDMC라는 제품 안에 포함된 인벤터에서 아이소를 뽑아내는 모듈이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모듈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레빗 아이소 같은 경우에는 레빗에 있는 전체 모델의 정보를 추출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아이소를 추출하는 솔루션이고요. 메이커2 아이소 같은 경우는 인벤터 모델의 PCF를 바탕으로 아이소를 생성을 하고 서버 모듈로 운영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저 PCF라고 하는 거는 인벤터가 아닌 여러 3D 애니캐드에서 PCF를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PCF를 가지고도 아이소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인벤터 제품에 다른 제품에서의 PCF를 추출로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소를 생성이 가능하고요. 네. 네. 금일 발표드릴 내용은 레빗 아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메이커2 아이소 같은 경우에는 추후 일정을 잡고 다시 한번 발표드리도록 네, 이 하겠습니다. 부분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저희 그 이노바 아이소의 원스톱 배관 아이소 생성 솔루션에 대한 컨셉적인 장표 같아요. 이노바 아이소의 컨셉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노바 아이소, 레비트 아이소에 대한 컨셉은 한 간소화된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원스톱으로 레빗에서 아이소를 생성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레빗에 대한 선작업이나 파라미터를 필수로 넣지도 않고 그냥 기본에 있는 레빗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노바 아이소를 중심으로 두고 아이소를 생성하는 솔루션으로서 레빗의 배관 정보를 추출을 하고요. 속성을 자동 매핑해서 아이소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성격품에 보니까 아이소도 있고 스풀 두 가지가 다 제공이 맞습니다. 되네요. 네. 그럼 별도의 모듈 구분 없이 다 생성이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노바 아이소의 레비트 아이소에서는 아이소뿐만이 아니라 스풀 도면도까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플랜트라고 하면은 뭐 리파이너리라던가 파워 플랜트 쪽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 그리고 하이테크 빔 같은 경우는 레빗 기반으로 해서 이 산업 플랜트의 EPC 프로세스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나 바이오 환경 같은 경우에 뭐 산업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하이엔드로 전부 다 설계를 했었다고 보신다면 지금 현재는 다른 툴을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 및 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EPC 전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레빗으로 지금 현재 많이 전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레빗을 도입하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쉬운 접근성, 레빗이 쉬운 접근성이 있고요. 현실과 같은 다양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설계 시에 모든 설계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다. 즉 건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기계, 공조까지 전부 다 설계가 가능하고요. 다양한 시공도서까지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레빗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설계 공정이 있는데 이 툴을 각자 다 다른 걸 쓰면은 그거를 통합하는데도 굉장한 또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최소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모든 공정이 설계를 진행하는 게 베스트인데 지금 레빗은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아쉬운 부분을 그럼 이노바 아이소가 좀 보정을 해주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레빗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이엔드 제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배관을 설계하는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 드로잉이나 스풀 드로잉을 자체적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레빗은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랜트에서 중요한 아이소 드로잉이나 스풀 드로잉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없다는 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노바 아이소라는 제품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관 설계 그룹에서의 어떤 이슈였던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아이소가 나오지 않는 다이렉트로 뽑을 수 없다라는 부분요. 네. 네. 그래서 기존의 에즈 이지를 살펴보면요. 기존 그 레빗을 이용을 해서 아이소를 생성하셨던 과정을 보면은 우선 레빗에서 패밀리서부터 뭐 복합 패밀리라던가 아니면 일반 패밀리로 하다던가 서드 파티를 이용해서 아이소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레빗 모델부터 선작업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한 라인 넘버라는 기준을 가지고 각 일일이 유저가 라인 넘버를 각각의 라인에다가 키인하거나 이런 좀 선작업이 많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아마 이노바 아이소에서는 개선이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선작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드 파티 솔루션에서 도각, 아이소를 하기 위한 도각이라던가 그다음에 BM 산출을 하기 위한 그 레이아웃을 잡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이소가 생성이 됐다면 그걸 가지고 또 캐드에서 후보정 작업을 또 했었거든요. 네. 성과품을 제출하기 위한 후보정 작업도 굉장히 많이 좀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지금 현 단계의 문제점이랄까 이슈 사항들을 이 이노바 아이소의 기능을 가지고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저희 이노바 아이소에 대한 기능적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기능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이노바 아이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 레빗에서 아이소를 디자인하는 업무에는 한 2가지 정도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수기작도로 해서 아이소를 생성을 하시는 방법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서드 파티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소를 생성하는 방식 이렇게 2가지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수기작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작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휴먼 에러가 발생해서 후보정 작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깁니다. 네.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타사의 서드 파티 같은 걸 이용하게 된다면 선행 조건이 조금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을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네. 필수로 파라미터 값을 입력해야 되는 선작업들이 전부 다 필요하게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선작업 후에 아이소를 추출하고 난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레빗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다시 수정한다거나 모델을 수정하고 다시 아이소를 뽑아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발생하게 그렇죠. 됐었죠. 네. 이노바 아이소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사용자가 간편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용자 개입을 최소화하게 만든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다른 서드 파트 제품보다 선행 조건이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 레빗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만으로 저희가 아이소를 뽑아내지 모델을 수정을 한다거나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는 선작업이 필요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아이소 추출 후에 후 보완 작업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럼 레빗 사용자라면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모델링을 진행만 하면은 아이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이소를 생성하기 전에 라인 넘버로 모델을 하이라이트 시켜가지고 미리 검증을 해서 아이소를 뽑기 때문에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제거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솔루션으로 이제 균일하게 이제 아이소를 뽑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고품질의 도면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회사에서 이제 그런 QC 차원에서의 어떤 고품질, 이런 네. 품질의 어떤 고도화 이런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총 5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레빗 모델은 기존의 모델러들이 설계는 레빗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단계의 프로세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본적인 레빗 모델이 있으면 그 레빗 모델에 있는 정보를 모두 추출하는 방법하고 그 정보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소를 뽑기 위한 SK 매핑 작업을 한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설정, 세팅 값이 있고요. 이렇게 세팅이 된 거를 아이소를 추출하는 프로세스로, 간단한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 프로세스마다 조금 살펴본다면 레빗 같은 경우 저희가 앞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 작업이 불필요합니다. 뭐 PMS 작성이라든지 모델을 수기로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이소를 뽑기 위해서 필수 파라미터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불필요하게 되고요. 또 배관 연결을 위해서 좌표에 대한 규격을 엄수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레빗 모델 생성 시에 파이핑 머터리얼 스펙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정리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다시 얘랑 레빗 모델하고 매핑하거나 이런 작업 필요 없이 네. 그냥 레빗 모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다음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면 네, 되는 건가요? 기본 정보를 가지고 아이소를 생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용자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레빗 모델을 이용해서 레빗에 있는 정보를 먼저 전체적으로 다 추출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컨피규어 설정이라고 해서 환경 설정을 진행합니다. 이 레빗에 있는 정보를 아이소를 뽑기 위해서 어떤 파라미터 네임을 가져올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소를 뽑기 위해서는 심볼이 중요하잖아요. 네. 심볼 매핑을 위한 SK 매핑을 1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 설정하고 SK 매핑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만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1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다른 프로젝트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사용자 설정인데 아이소 도각이라든지 아이소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끔 UI가 되어 있고요. 네. 거기서는 아이소의 단위, 그러니까 밀리미터로 표현할 건지 인치로 표현할 건지, 그리고 리비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출도일, 데이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존에 라인 넘버가 있다면 라인 넘버를 가져다가 바로 생성해드리고요. 네. 라인 넘버가 없다면 저희가 라인 넘버를 조합해서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자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세팅 값으로 해가지고 아이소를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각 프로세스 단계마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가장 사용자들로 하여금 되게 힘들었던 부분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레빗 모델 정보를 기본적인 있는 정보만
이용해서 아이소를 추출한다. 지금 현재 랩인 모델에 있는 거를 저희가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지금 현재 패밀리 네임에 있는 정보와 그리고 시스템 타입에 있는 유틸리티 정보만을 가지고 저희는 아이소를 추출하기 때문에 다른 파라미터 값을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기본 정보만을 가져왔냐? 레빗을 설계할 때는 유틸리티에 대한 정보를 무조건 넣게끔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환경도 무조건 들어가야지만 설계가 되잖아요. 레빗 네. 툴 자체에서. 그 기본 정보로만 가지고 아이소를 추출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아이소를 자동으로 추출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저 값은 레빗에서 배관 설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풋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혀 추가적인 작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풋했던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소를 생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기능으로는 컨피규어 설정, 즉 환경 설정입니다. 레빗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파라미터 네임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건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뭐 이거를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레빗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저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과, 그리고 아이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파라미터 네임에 있는 밸류 값을 가져올 건지에 대해서 선택해서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기술력이 포함되어 있는 환경 설정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는 레빗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우선 다 리스트업 해주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업 된 것 중에 아이소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만 이 컨피규어 설정에서 가져와서 어떤 유저들마다 어떤 그런 프로퍼티,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다를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 설정을 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저희가 레빗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추출한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시스템 타입이라든지 그리고 패밀리 네임으로만 저희가 뽑아줄 수는 있는데, 네. 프로젝트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우리는 그 정보 외에 레빗에 기본적으로 이런 모델 정보들이 있으니 그거 가지고 아이소에 좀 더 딥하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보만 매핑해가지고 설정만 해주시면 아이소 표현할 때 설정될 값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추출이 되고요. 여러 명들의 모델러들이 하나의 유틸리티 정보를 다양한 파라미터 네임으로 했을 때도 하나의 일관적인 데이터를 한 번에 추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유틸리티, 유틸 뭐 이렇게 사용자마다 네. 파라미터 이름을 다 각각 다르게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파라미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그 아이소가 생성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이런 컨피규어 설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음, 세 번째 기능으로는 사용자 설정이고요. 아이소 정보를 표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일단은 아이소 생성 단위 설정이고요. 우리는 밀리미터를 뭐 표현할 건지, 인치로 표현할 건지, 그리고 이제 볼셋이나 가스켓셋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 그 단위를 생성하는 설정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비전이나 그 데이트에 대해서 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소 도면에 뿌려지는 거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여기에서 키인할 수 있게 해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서드 파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아이소를 생성하는 단위라든지 뭐 리비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 값에 일일이 키인을 해줘야지만 아이소를 생성을 했었는데, 네. 저희는 레빗에서 생성할 필요 없이, 키인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설정으로만 아이소가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아까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빗 모델에 라인 넘버가 있다고 하면 그 라인 넘버 기준으로 저희가 아이소를 생성할 때 표현을 해드립니다. 근데 레빗 모델에 라인 넘버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화공이나 뭐 파워 플랜트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배관 라인에 이제 그 라인 넘버를 다 넣거든요. 네. 그 뭐 레빗이 아닌 하이엔드 제품에서도. 맞죠. 네. 그런데 이런 그 산업 플랜트 쪽, 뭐 바이오 이런 쪽은 라인 넘버를 키인을 안 하거나 이러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디파인드 라인 넘버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하단에 라인 넘버를 어떻게 조합할 건지에 대한 세팅 창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다이아라든지 유틸, 뭐 시퀀스, 스펙으로 라인 넘버를 세팅을 할 거라고 해가지고 조합을 해주시면 그 조합에 맞춰서 저희가
자동적으로 라인 넘버를 생성해서 ISO에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만약 라인 넘버에 대한 기준만 잡았다 하면은 기존에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기 지금 컬럼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컨피겨 설정에서 그 레빗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설정한 것들이 조합을 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조합해서 나오고 기본적으로 뭐 UT 정보하고 저희가 패밀리 네임을 가져오기 때문에 패밀리 네임에는 뭐 다이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로도 조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일이 라인 넘버 키인하는 것도 일이었는데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한 일이 좀 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고심해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일 하단부에는 ISO를 뭐 정보를 어떻게 표시해야 될 건지의 설정 값인데요. 서포트까지 표현을 할 건지, 뭐 BOP 기준으로 표현을 할 건지, 그리고 피드웨이드까지 표현을 할 건지, 그리고 배관뿐만 아니라 덕트하고 트레이까지 제작도를 뽑아낼 건지 표시를 하는 거고요. BOP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레빗 모델러들은 설계를 하실 때 COP 기준으로 보통 설계를 하시죠. 근데 ISO를 추출할 때는 ISO 엘리베이션 기준으로 BOP로 표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COP로 모델을 그리셨더라도 ISO는 BOP 기준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버트웨이드나 그리고 소켓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용접을 해야 되는 뭐 피드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면 피드웨이드까지 표기해서 ISO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 아니테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아까 넘버 같은 경우 P&ID에 이제 그 라인 넘버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넘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표님 좀 설명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넘버는 아닌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라인 넘버가 석성값에 있으면 라인 넘버를 기준으로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일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라인 넘버를 기록하지 않고 이제 모델이 먼저 작성이 됐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ISO 도면이 좀 필요하다 또는 제작이 필요한 스풀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ISO나 스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도면을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그럼 무작정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라인 넘버를 이제 저희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 라인 넘버 조합이 심플하게 그냥 거기에 있는 속성만이 아니라 어떤 장비에서 시작을 해서 또는 끝점이 뭐 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부터 릴레이션십을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해서 라인 넘버를 하나하나 이렇게 주고 시퀀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찾기도 쉽고 보기도 쉬운 그런 방법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정상적인 부분일 때는 라인 넘버가 있어야 정상이지만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네. 많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데 없네? 또 이런 부분들이 요구하는데 이런 도서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네. 일단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부사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니테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만약 P&ID에 라인 넘버가 정의되어 있다면 당연히 레빗에서 그 넘버로 해서 모델링을 하시거나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P&ID에도 라인 넘버에 대한 컨디션이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컨디션에 대한 그 정의되어 있는 기준으로 또 조합을 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다른 넘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보를 기입한 걸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없을 경우 조합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장표 3개로 기능을 딱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기능으로, 많은 기능으로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의 개입이 최소화시켜서 ISO를 뽑아낼 수 있게끔 저희가 제품이 개발된 제품이어서 딱 3장으로 기능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 기능에 따라서 ISO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특장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다양한 템플릿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설정했던 사용자 설정에 따라서 템플릿을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위계, 다양한 단위계를 지원하고 있고요. 밀리미터인지, 인치 미리인지 프로젝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맞춤에 있는 단위를 저희가 템플릿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선에서 사용자 설정에서 했듯이 리비전 넘버라든지 라인 넘버라든지 데이트 같은 것도 전부 다 도각에 저희가 뿌려주게 되고요. 이 시트 넘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오토 스플릿 해가지고 자동으로 시트 넘버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오토 스플릿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배관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원라인 원시트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라인이 굉장히 길 경우는 어차피 시트 브릭이 돼야 되는데 저 시트 브릭에 대한 기준은 그럼 뭘까요? 엘레멘트 수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100개의 엘레멘트, 라인 하나에 100개의 엘레멘트가 있다고 하시면 거기에 30% 정도에 표현하겠다, 50% 정도에 표현하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별로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동 시트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다른 서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트를 파라미터 값으로 뭐 1593, 2593, 3593 이렇게 일일이 전부 다 키인해야지만 시트 번호를 표현해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막고 자동 오토 스플릿 해가지고 자동으로 뿌려준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이제 또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BM에 대한 뭐 템플릿은 당연히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 웨이드 리스트라든지 컷 리스트 그리고 태그 정보까지 저희가 템플릿에 담아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 컨디션에 대한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저희 고객사분에게서 좀 요청했던 기능인데 라인 컨디션에 대해서 키니할 수 있게끔 이것도 도구에 뿌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도 프로젝트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템플릿을 변경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부대표님, 아니테님께서 또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요. 자동 스플릿 된다는 내용인가요? 정할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다 나오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제공인 템플릿의 선택에 전부 다 넘버리크를 선택하면 한 장에 나오게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이템을 나는 한 100개 단위 이런 형태로 넣어달라 50개, 60개 이런 단위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간경이 달라졌다든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모델상에서도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강제적인 스플릿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렇게 키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단점으로는 아이소메트릭 표기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총 뭐 저희가 큼지막하게 아이소 정수 표현, 뭐 복합 패밀리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 서포트 위치를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그리고 커넥테드하고 뭐 노즐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 정수 표현이라고 하면 레빗 모델러들이 배관을 설계할 때 네. 정수로 딱 끊어가지고 설계를 하진 않잖아요. 보통 이렇게 소수점으로 배관의 길이가 표현이 되는데 아이소를 생성할 때는 소수점으로 표현하지 않고 정수로 표현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레빗에서 소수점으로 그리더라도 아이소를 생성할 때는 반올림해서 정수를 표현하게 되고요. 프로젝트마다 1의 자리로 정수를 표현하기도 하고 10의 자리 정수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수 있게끔 사용자가 설정 값에 해가지고 그 위치 값에서 반올림을 할 수 있게끔 정수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복합 패밀리 표현인데요. 레빗에서는 이제 패밀리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왼쪽에 패밀리 이름이 있는데 양쪽 프렌즈라고 해가지고 플랜지하고 밸브하고 플랜지를 하나의 패밀리로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계시죠. 네, 복합 패밀리죠, 이게. 맞습니다. 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를 추출하게 되면 아이소 표현할 때 한 개로 표현되고 BOM도 한 개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 복합 패밀리 또한 자동으로 분할해서 아이소를 분할된 게 표현을 해드리고 BOM도 분할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가스켓이라고 그 볼트셋 같은 경우에는 모델러들이 모델을 설계를 할 때 추가해서 그리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소를 생성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가스켓하고 볼트셋까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패밀리 아이소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패밀리를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뭐 복합 패밀리로 사용한다면 그냥 복합 패밀리대로 아이소에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냥 각각의 뭐 가스켓, 플랜지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도 아이소가 제대로 나오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그거 같아요. 레빗 사용자라면 그냥 기존 방식 그대로 그냥 모델링만 하면 된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아이소를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그 컨셉과 딱 맞아떨어지는 대목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만들어진 시스템에 맞춰서 선 모델링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네. 사용자들이 설계했던 3D 모델링 데이터 기반으로 맞춰서 저희가 아이소를 뽑아드리겠다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네. 같고요. 거기에 연관된 내용으로 서포트도 위치 반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서포트를 설계를 하실 때 서포트의 기준점이 배관의 중심하고 매칭해가지고 그려주셔야 아이소에 제대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 보통 모델러들이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서포트의 위치를 자동 추출해서 어디 위치인지 아이소에 표기를 해주고요. 거기에 위치뿐만 아니라 태그도 표현해주고 BOM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 양동아님께서 피팅 밸브류 외에 인스트루먼트나 뭐 플렉서블 등 스페셜 아이템도 가능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커넥티드 및 그 노드 정보가 표현되는 거를 현재 장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노드 정보 밑에 어떤 장비, 어떤 이퀴프먼트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도 표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퀴먼트의 노즐에 대한 번호까지도 다 표현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특장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싱크를 이용해서 아이소 생성 전에 모델을 검증을 할 수가 저희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아이소 생성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이 자동 생성했다거나 레빗에 포함되는 라인 넘버 자체를 저희가 표현을 해주고요. 그 라인 넘버 옆에 카운트라고 있는데 그 요소수, 그러니까 엘레멘트 수가 이 라인 넘버에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 넘버를 선택하게 되면 레빗 모델에서 이 라인 넘버를 가지고 있는 형상 정보가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카운트 수가 2개인 아이소는 거의 없잖아요. 네, 라인 넘버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먼저 선 검증을 하고 수정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라인 넘버인데 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들도 간혹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 같은 경우에는 모델러들이 패밀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붙여넣기 했을 때는 라인 넘버를 변경해줘야 되는데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라인 넘버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떨어져 있는 것도 같이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해드리고요, 모델에서. 그래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해서 아이소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소를 뽑고 검증하고 오류 체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모델 수정하고 다시 또 아이소 뽑고 이런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아닌 아이소 뽑기 전에 검증을 하고 아이소를 최종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D상, 그러니까 레빗 상에서 선 검증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 오류가 난 부분들을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를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카운트 수라는 거는 라인 넘버를 뭐 사용자가 지정했건 아니면 자동으로 지정됐건 그 라인 넘버 반에 그 레빗의 그 객체가 네. 지금 몇 개인지 이것도 더 카운트를 해서 객체 수, 뭐 엘보 하나, 뭐 파이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저기서 만약 저 2개인 거는 맞지 않으니까 저 라인 넘버를 그럼 뭐 어떤 다른 넘버에 합치고 싶다 하는 작업도 쉽게 되는 건데요. 네, 모델 자체에서 가능하고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네. 네. 네 번째로는 프로젝트의 활용이고요. 저희가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한 개의 프로젝트를 저희 이노바 아이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환경 설정과 SQ 매핑을 진행하는 데이터 셋을 구축하게 되고요.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신규 프로젝트를 같은 패밀리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바이 다이렉트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프로젝트마다 스페셜 아이템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 스페셜 아이템만 환경 설정하고 SQ가 매핑만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신규 프로젝트 할 때마다 처음부터 환경 설정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게 되고요. 이게 학습된 데이터로 인해서 AI처럼 모든 프로젝트에 쉽게 반영이 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 사용자가 저 DB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 모든 게 가능한 거잖아요. DB를 기준으로 일에 있어서의
그 매핑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각 프로젝트마다 스페셜 아이템이 추가된 것도 다 DB에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뒤로 갈수록 뭐 새로 뭐 더 업데이트하거나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의 노하우도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2B를 본다면 설명드렸다시피 앞에는 뭐 선작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아이소를 제너레이션하고 그리고 후 보정 작업이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아이소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됐다면 지금 이노바 아이소를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한 단계로, 그러니까 원스톱 솔루션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레빗 모델은 기존에 하셨던 것대로 그냥 그대로 수행하시면 되는 거고, 이노바 아이소를 통해서 아이소를 생성하실 때 뭐 라인 넘버가 설정이 안 됐다면은 그것에 대한 조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설정에 따른 옵션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아이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한 단계면은 모든 아이소 생성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3단계에 걸쳐서 진행했던 레빗에서 아이소를 생성하는 단계가 원스톱으로 한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도입 효과에 대한 장표입니다. 저희 솔루션이 수기작도 하고 저희 솔루션을 사용했을 때 아이소가 뽑아지는 시간과 퀄리티를 비교한 장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준은 55,000개의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는 레빗 모델 기준으로 저희가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초에 진행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젝트 세팅을 진행하죠. 환경 설정하고 에스킷감을 매핑을 하는데 60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5,000개의 엘리멘트를 DB로 구축을 하는데 한 5분 정도, 대략적으로 한 4분 20 몇 초 걸렸는데 5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 다음에 아이소를 추출하는데 총 30분 정도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30분 아이소가 추출하고 55,000개 엘리멘트에서 아이소가 추출된 장수는 2,800장 정도 아이소가 생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소요 시간을 계산하시면 최초에는 95분이 걸려서 2,800장이 나온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런 지금 현재 프로젝트 세팅이 되어 있고 재사용한다고 하시면 35분 만에 추출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그 수기작도 했던 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수기작도를 노후화된 작업자들이 수기작도를 했을 때 하루에 보통 10장 정도 작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한 800배 정도 향상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기작도를 하다 보니까 작도하는 사람마다 품질이 달라지죠.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이관성 있는 고품질의 도면을 생성할 수 있다는 도입 효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그 레빗에 대한 이런 아이소를 생성하기 위한 서드파티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정량적인 지표를 항상 좀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송장호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아까 라인 컨디션 같은 경우 템플릿 얘기하면서 뭐 그 프레저라던가 템퍼러처럼 라인 컨디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아이소에 표기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라인 컨디션은 매뉴얼로 키인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라인 컨디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 레빗에서 분석을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키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키인 부분이 뭐 엑셀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혹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라인 넘버라든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엘리멘트에 대한 이름들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엑셀과 가장 궁합이 좋은 게 또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매핑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키인이라는 게 직접 엔드 유저가 직접 이렇게 키인해 가면서 하신다고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네, 엑셀 데이터를 해가지고 한 번에 DB에 네. 그 넣음으로써 그 부분이 라인 넘버를 기준으로 매핑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라인 컨디션도 자동으로 아이소에 뿌려지게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레빗에서 사용하는 매개 변수 같은 경우 되게 뭐 공유 매개 변수도 있고 여러 뭐 프로젝트 매개 변수도 있고 패밀리 매개 변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속성들을 다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냐, 사용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컨피그레이션 정의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저 부분을
정말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거기에 텍스트 키인을 한다라는 거는 사용자가 넣는다는 건 휴먼 에러의 발생 요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 그러지 말고 그럼 객체를 선택한다든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다 나열하고 사용자가 픽을 하면 그걸 가져가는 부분으로 했고요. 네. 그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들어왔는데 레빗에서는 연결 포인트에 대한 설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질문이 사실은 저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기술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영역에서도 사용했던 부분들이 잠시 후에 잠깐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저희는 그 부분을 다 추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이제 추출 결과물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계신데요. 네. 레빗 기존에 있는 레빗 모델에 저희 이노바 아이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했을 때 한 개의 배관으로 아이소 드로잉하고 스플 도면을 뽑아냈은 추출 결과물입니다. 네, 아이소 드로잉 같은 경우는 당연히 BM 전부 다 뽑아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웨이드 리스트에 저기 필드 웨이딩이라고 해야죠. 웨이드까지 전부 다 표기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스플도 스플에 필요한 정보들이 전부 다 추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하나의 추출 결과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관뿐만 아니라 덕트하고 케이블 트레이 또한 저희가 제작도를 생성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덕트에 대한 결과물과 그 옆에 있는 필요한 리스트들하고 케이블 트레이 또한 마찬가지로 추출 결과물이 나와지는 것을 백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관뿐만 아니라 덕트랑 케이블 트레이까지도 제작 도면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비로브 머터리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다 표기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 발표 장표로서 저희 로드맵이라고 아까 표현을 한 장표인데요. 조금 전에 저희 부대표님이 질문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희가 레빗 정보를 기반으로 아이소를 뽑아내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가 개통도를 자동화로 설계할 수 있는 뭐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레빗에서 P&I들을 생성할 수 있는 솔루션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개통도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1차 검증이 끝났고 이 솔루션도 내년 정도면 출시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이노바 아이소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저희 김기룡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세션은 실질적으로 이노바 아이소를 구현한 데모 영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저희 김철 부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을 레빗에 띄우신 다음에요.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키인을 할 수 있도록 어디 경로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자랑을 했던 그리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컨피그레이션에 이제 필수 들어가면 더 아이소매틱 도면이 나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어떤 그 값들을 가지고 오겠다는 게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이 영상이 나가는 도중에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정보가 많이 있으면 좋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시스템 타입 하나만 있어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환경 설정이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추출을 합니다. 실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분이 걸리지 않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추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자 볼트셋과 가스켓셋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리비전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리고 자 라인 넘버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사용자가 그 라인 넘버를 디파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현재 모델에는 이제 라인 넘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BOP로 나오고 필드 헬드가 좀 나와라. 그리고 서포트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게 이제 아이소를 추출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템 카운트가 작으면 먼저 추출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추출 전에 아이템 카운트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면 먼저 한번 클릭해서 리뷰를 해보고 맞네? 정상적이네? 라고 하시면 추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출하는 그 동안은 레빗을 계속 작업을 하셔도 돼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 드리다가 컨피그레이션에서 속성 가져오는 부분을 잠깐 이야기 드리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동일된 어떤 전문화된 조직이 전문화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갈 때는 먼저 맥에버스나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지만 일반론적으로 또 그러지 못한 환경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누구는 유틸리티, 누구는 그렇죠. 아이템, 뭐 이게 다양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게 먼저 검색해서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다음 거 가져라는 부분들이 사용자가 이렇게 전부 다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도면에 이제 좀 빠르게 지나갔지만 한 5분여가 걸리지 않는 5분 미만의 시간으로 나왔고요. 그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로그 파일로 어떤 라인들은 정상적이고 어떤 뭐 나오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기에 대해서 이제 로그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석세스 됐는지 페일 됐는지에 네. 대한 게 로고로 다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 로그가 나오면 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아까 했던 그 부분에서 객체 라인 넘버를 선택하면 하이라이트 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꼬여 있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 BOP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중간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서포트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라인이 너무 많아서 한 장에 나오지 못한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1장, 12장 이런 부분으로 스플릿이 되는데 그 스플릿이 됐을 때 이 커넥션 정보, 커넥션 정보들은 자동으로 전부 다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모든 데모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시간 관계상 이 동영상으로 데모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질문이 있다든지 직접 좀 방문해서 좀 라이브 데모를 좀 필요하시는 분들은 설문지 작성하실 때 설문란에 좀 노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김철 부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아마 그 웨비나 끝날 때쯤에서 서베이가 팝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서베이에서 직접 방문, 뭐 데모 요청 이런 걸 해주시게 되면은 직접 방문하셔서 실시간 라이브 데모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베이에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질문들을 좀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영상 하나 틀어드리는 동안, 플레이되는 동안 저희가 질문을 체크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정윤님께서 보험 물량도 추출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인슐레이션을 하게 될 경우 물량 당연히 가능하죠, 부대표님. 내비상에서 네. 인슐레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타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키인을 남겨야 되고 네, 그렇죠. 거기서 인슐레이션 띠끄이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저희가 아까 이제 컨피그레이션에서 그 정보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인슐레이션과 인슐레이션 타입에 대한 부분을 클릭하시면 그게 자동으로 아이소에 물량 플러스
전부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레이션 티크니스와 인슐레이션 인슐레이션의 타입을 네. 선택하면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물량으로도 다 나올 수 네.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송장호님께서 아이소 드로잉상에 플로어 디렉션도 표현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는 가장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장비상의 커넥션에가 인아웃의 표현이 있으면 그건 100% 되는 거고요. 네. 그것도 없다라고 하면 특정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공을 하고 설계하신 분들은 네, 그렇죠.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템들을 보고 중간에 있으면 플로우가 이 방향이네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가능하지만 100% 이제 그런 부분도 없는데 파이프 하나 그려놓고 흐름이 어디야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능하니까 랩빗 모델 안에 있는 어떤 아이템의 특성, 패밀리의 특성을 가지고도 찾고 있고요. 커넥션에 대한 부분이 있고 물론 또 이제 랩빗에서 플로우 방향까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그 부분까지는 전부 다 반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손태환님께서 그 조인트 타입도 추출이 가능한가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조인트 타입은 사실은 이제 그 조인트 타입은 패밀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패밀리를 만들 때 나는 이 타입이 뭐예요? 라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조인트 타입까지는 디테일하게 하지 않지만 패밀리 네임에 어떤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가 자동 캐치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조인트, 그러니까 커넥션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좀 찾아오고 전체가 찾을 수 없고 한두 개씩 미스나는 부분들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뭐 설정을 한다든지 그 프로젝트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몇 개 맞춰주시면 그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커넥션 타입에 대해서는 자동 지정이 됩니다. 네, 왜 질문이 안 올라오나 계속 생각했는데 드디어 올라왔네요. 이윤희님께서 자켓 배관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자켓 배관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제 좀 저의 어떤 내피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자켓 자체가 현재는 표현은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스펙에 그런 정보를 담고 그냥 하나의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쭉 나오고 그 라인 나왔을 때는 이게 자켓 배관이다라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좀 높여가겠습니다. 네, 저거는 항상 그 하이엔드 제품에서도 자켓 라인은 좀 이슈가 항상 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이노액티브에서 계속 이게 디벨롭 되면서 이노바 아이소가 아마 계속 디벨롭이 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분명 다 여러분들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다 충족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손태환님께서 하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랩빗 같은 경우는 플랜트 업계에서는 대부분 보통 헥사곤이나 아비바 제품을 활용해서 3D 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요즘 들어 뭐 아까도 앞에 산업 플랜트의 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뭐 이런 말씀 드렸다시피 2차 전지라던가 아니면 하이테크 빔 그리고 뭐 바이오 이쪽은 건물 안에 이런 설비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하이엔드 제품보다는 또 랩빗 기반으로 하시는 회사들이 굉장히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플랜트의 종류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플랜트 업계에서는 보통 H사나 A사를 사용하는 건 많지만 그거는 순수 화공이나 파워 플랜트 쪽은 그렇지만 산업 플랜트 쪽은 또 이런 하이엔드 제품보다는 또 랩빗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웬만한 여기 복합 패밀리의 드레인 벤트도 가능한가요? 이건 네, 가능한 가능합니다. 거잖아요. 네. 요 마지막으로 이 한승민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배관도 다양한 재질 및 종류 사이즈가 구분이 되어 있듯이 랩빗도 다양하게 구분 지어서 배관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캐드 제품과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 네빗도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시스템 타입이라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CAD에서는 레이어라고 하잖아요. 레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도면의 분류를 잡아가요. 네. 근데 그런 기능들이 네빗에는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CAD에서 이제 여러 한 장 한 장 이렇게 시스템 타입별로 라인을 나눠서 그리고 그걸 하나로 머지를 시키는 것처럼 네빗도 그런 형태도 되고요. 그래서 드로잉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델링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모두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부분들은 네빗이 쉽고 빠르고 누구나 습득이 빠른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존의 CAD에서 사용했던 어떤 그런 그 오토데스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들 있잖아요. 뭐 레이어를 한다든지 그렇죠. 도면을 분류한다든지 네. 또 이런 부분들을 나빗 속에서 같이 또 간섭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빨리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Q&A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 거고요. 이사님, 저희가 이번 웨비나를 진행을 하면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짬내주셔서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저희가 프로모션을 진행할 거고요. 신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레빗 기반의 아이소를 뽑는 이노바 아이소 제품이기 때문에 레빗에 포함된 AC 컬렉션과 저희 제품을 같이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 저희 제품을 좀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진행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현재 접속하신 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프로모션에 관련된 EDM은 따로 저희가 메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사용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이런 여러 가지 서드파티 툴들은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나는 이 기준으로 이 프로세스로 만들었으니 사용자가 이 제품에 맞춰서 너희가 설계를 해라는 툴이 있다면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 유저 프렌들리하게 유저가 어떻게 하든 우리 시스템은 너희들의 요구 조건을 다 반영해서 어떻게 해서든 만들 수 있게끔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의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 웨비나를 함께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이노바 아이소는 되게 유저 프렌들리하다.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되게 좀 친절하게 사용자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한 제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부대표님께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려고 하는 어떤 로드맵이 또 있으신 것 같아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저는 두 분과 오늘 첫 웨비나였는데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저희가 짧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산업 플랜트 쪽에 어떻게 저희 회사가 도움이 될 건지를 많이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좀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저희가 개발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또한 지금 많이 이슈되는 부분이 이어서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했고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노바 아이소 제품은 여러 가지의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공통적인 거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했던 거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또 다른 회사에서 사용을 하지만 우리 회사만 특별한 기능이 필요해 라고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대표님은 이 제품을 이제 만드는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들 때 기존에 나와 있고 저도 이제 다양한 여러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전부 다 모든 게 프로그래머의 개발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결론은 좀 논논하게 가지 못하고 좀 어떤 특정 어떤 사이트에서 몇 번 쓰고 이렇게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게 아니라 좀 더 사용자가 쉽고 사용자의 마음을 좀 알아먹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게 이번에 컨셉이었고요. 오늘 네. 이제 좋은 질문도 많이 올라왔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좋은 내용들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웨비나가 끝나고 땡스 EDM을 보내드릴 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